환영합니다. 오늘 진행될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 테이블 위를 한번 보셔야 하는데요. 네, 지금 자료가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맞아요. 월스트리트의 경제 분석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현지 스포츠 매체들의 전술 분석 기사,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축구 명장들과 전설적인 선수들의 인터뷰 녹취록까지 정말 전혀 다른 분야의 자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수많은 자료들이 결국 단 하나의 현상을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즉 LA를 중심으로 스포츠와 비즈니스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단 하나의 이름, 대한민국 축구선수 손흥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보통 스포츠 스타를 평가할 때는 그 피치 위에서의 정량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득점이나 어시스트 같은 숫자에 집중하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골을 얼마나 넣었느냐가 가장 직관적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다룰 이 자료들을 보면요. 한 선수의 존재가 단순히 팀의 승패를 넘어서 조직 행동론적 관점, 그리고 미국 거대 스포츠 자본의 글로벌 마케팅 방향성까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복잡한 숫자와 놀라운 일화들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도대체 왜 이것이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니라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평가받는지 그 이면을 파악해보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그 숨겨진 패턴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보는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자료부터 짚어보죠. 북중미 챔피언스 경기 하루 전 열린 공식 기자회견 녹취록입니다.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 기자회견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현지 매체들의 묘사를 보면요. 평소에 도스 산토스 감독이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건조하게 전술만 논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냉장고 같은 분이죠. 그런데 이날은 확연히 달랐다는 겁니다. 단상에 선 감독이 감정이 훅 북받친 채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승 트로피를 로스앤젤레스로 가져오기 위한 역사적인 여정을 걷고 있다고요. 사실 1라운드에서 레알 에스파니아를 상대로 합계 7대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직후였으니까 자신감이 넘칠 만도 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의 포커스는 그 대승이라는 전술적 결과가 아니라 바로 3월 1일 휴스턴전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청취자님도 아마 그 뉴스 보셨을 텐데요. 네, 휴스턴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의 깊은 태클에 발목을 아주 심하게 밟히면서 쓰러졌던 바로 그 순간이죠. 네, 도스 산토스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그 순간을 회상하며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내 심장도 멈춘 것 같았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감독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핵심 전술의 축을 담당하는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그건 곧 팀 전체의 밸런스가 붕괴된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기자회견 자료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상 직후에 발생한 라커룸 내의 역학 변화, 바로 이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네, 현지 취재 기자들의 후속 보도를 보면요.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를 두고 온갖 우려가 쏟아지던 바로 다음 날 아침 훈련장 상황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약간 절뚝거리는 상태였대요. 걷기 불편했을 텐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수단 중에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감독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감독님, 팬들은 이 대회를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쉴 자리는 없습니다. 와, 청취자님, 이 발언을 한번 팀 스포츠의 심리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개인의 단순한 투혼 차원이 아니에요. 투혼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군요. 네, 도스 산토스 감독 본인도 이를 두고 팀의 영혼을 깨우는 행위라고 정의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 선수가 그것도 심각한 부상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팀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휴식을 포기한다. 이건 나머지 선수들에게 아주 강력한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겁니다. 리더가 몸소 보여주는 기준점이 되는 거네요. 게다가 현재 매체들이 발굴해낸 또 다른 일화가 있잖아요. 전 그 대목이 꽤 인상 깊었는데요. 유소년 팀 방문 일화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부상 회복 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쉬어야 할 시간을 쪼개서 구단 산하 유소년 팀 훈련장을 찾아간 일이죠. 취재 내용을 따르면 단순히 가서 손 흔들고 인사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직접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풀어진 신발끈을 묶어주면서 격려했다고 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감정적인 동요를 보였던, 아니 눈물까지 보일 뻔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우리가 우승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단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손흥민이 보여주는 희생과 사랑에 팀이 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현대 프로스포츠에서 전술만큼 중요한 게 이런 요소인가요? 그럼요. 전술적 우위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국 팀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거든요. 이 일환은 외부에서 영입된 스타 선수가 어떻게 단기간에 구단의 DNA와 철학에 깊숙이 뿌리내리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팀 전체의 응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리더의 품격이네요. 청취자님, 리더의 태도가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이고 조직적인 응집력이 실제 피치 위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경기장 안의 데이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장 3월 11일 낮 12시 비모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 티켓 리세일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요. 아, 그 VIP 좌석 가격이요? 네, 한화로 무려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중들이 이토록 높은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그 마법 같은 전술의 실체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를 파악하려면요. 도스 산토스 감독이 현지 매체와 진행한 전술 브리핑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어요. 우리의 방법은 단순하다. 그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가 그려내는 예술을 지켜보는 것. 와, 표현이 엄청 수사적이네요. 약간 시적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 경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 말 뒤에 아주 정교한 전술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마치 전술판을 그리듯 설명해 드릴 테니 청취자님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려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로 포진하는 왼쪽 측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다음 아주 짧은 찰나에 중앙의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바로 그때 상대 수비 라인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하죠. 수비 라인의 균열이요. 구체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이 어떻게 반응하기에 그 견고한 구조가 무너진다는 건가요?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 박스 외곽 어느 위치에서든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발 슈팅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슈팅 타점이 워낙 넓고 정확하니까요.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그걸 절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앙으로 파고드는 순간 상대의 측면 풀백, 중앙 수비수,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최소 3명의 선수가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확 쏠리게 됩니다. 아, 3명의 수비수를 한 번에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편 측면이나 중앙 공간에 침투하던 LAFC의 동료 공격수들에게는 수비의 견제가 완전히 사라진 이른바 완벽한 오핀 찬스가 주어지는 거죠. 동료들에게 일종의 전술적 고속도로를 뻥 뚫어준다는 거네요. 실제로 현지 데이터 분석 업체가 제공한 지표를 보면 이 이타적인 플레이 효과가 숫자로 뚜렷하게 증명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 전술에 본격적으로 녹아든 이후 LAFC 전체의 유효 슈팅 비율이 무려 40%나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프로 레벨에서 단일 선수의 영향력만으로 팀 공격 지표가 40%가 뛴다는 게 통계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매우 아주 이례적이죠. 상대 팀들이 이 패턴을 뻔히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현대축구 최고 수준의 지능적 플레이라고 봐야 합니다. 상대팀 감독들도 골치가 아플 텐데요. 알라우엘렌스의 오스카 라미레스 감독이 경기 전에 남긴 코멘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손흥민을 막기 위한 맞춤 전술을 준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와 맞붙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적장의 입에서 전술적 무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셈이죠. 그냥 두 손 도발 자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술적 파괴력에 대한 경외심은 북중민을 넘어서 유럽 축구계에서도 관찰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의 전설적인 축구 영웅이자 명장인 지네딘 지단의 인터뷰 녹취가 여기 있습니다. 아, 지단 감독이요? 네, 지단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장에서 가장 완벽한 무기를 가진 것과 같다. 이는 타고난 재능과 끝없는 노력이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결과다. 극찬이네요. 거기다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했던 레전드 선수들조차 최근 LAFC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그의 플레이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계속 줄을 잇고 있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나요? 큽니다.
보통 메이저리그 사커, 즉 MLS로 이적한 스타 선수들을 보면요. 리그 수준을 한 단계 낮춰서 선수 생활 말년에 여유롭게 플레이한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아, 약간 은퇴전 무대 같은 느낌으로요? 그렇죠. 하지만 지단이나 바르셀로나 레전드들의 코멘트는 다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MLS에서 보여주는 플레이가 여전히 현대 축구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글로벌 축구 전술의 트렌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도스 산토스 감독도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강한 확신을 내비쳤군요. 내일 비모 스타디움의 잔디는 손흥민의 발걸음에 맞춰 노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들어도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자, 피치 위에서의 전술적 분석과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죠. 축구장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다루는 자료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대목일 텐데요. 지난 19일에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LAFC 본사 회의실로 청취자님을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바로 그 비즈니스 미팅에 관한 월스트리트 리포트군요. 상업 스포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완벽하게 역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미팅의 참석자 명단부터가 벌써 흥미롭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구단 중 하나인 LAFC의 최고 경영진들 맞은편에 대한민국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네요. 이 자리에서 LAFC 측이 먼저 나섰습니다. 유니폼과 홈구장을 비롯한 구단의 핵심 마케팅 자산을 단 하나의 아시아 도시, 바로 서울을 홍보하는 파트너십을 위해 내어주겠다고 자처한 겁니다. 청취자님, 수백억 원의 자본이 오가는 미국의 거대 명문 구단이 왜 스스로 아시아의 특정 도시를 알리는 확성기가 되겠다고 나선 걸까요? 이 파트너십의 경제적 문화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약 20년 전으로 되돌려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년 전이라면? 2006년이요. 네, 2006년에 박지성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할 당시를 떠올려 보시죠. 그때 대한민국은 국가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맨유와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호 타이어라든가 서울시 로고가 경기장 전광판에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당시의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하게 자본을 지불하고 세계적인 구단의 인지도에 편승해서 아시아를 알리려는 이른바 기대기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돈을 주고 그들의 명성을 빌린 거군요. 그렇죠. 글로벌 스포츠 자본이 중심에 확고히 서 있고 아시아 자본이 거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형태였죠. 하지만 이번 LAFC와 서울시의 파트너십은 그 방향성이 완전히 역전됐다는 뜻인가요? 완벽한 역전 현상입니다. 거대한 자본력과 인프라를 갖춘 미국의 명문 구단이 손흥민이라는 독보적인 개인을 매개체로 삼아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문화적 힘을 뽐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야, 예전에 아시아가 거대 자본에 수동적으로 끌려갔다면 이제는 한 선수의 탁월함과 그가 대변하는 문화적 토대가 오히려 미국 자본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파트너십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온 상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예전에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두고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 한 명을 잃은 게 아니라 구단이 쥐고 있던 거대한 글로벌 영향력의 파이 자체를 통째로 잃어버렸다. 아주 정확한 통찰이네요. 경제 리포트를 보니 그 이유가 수치로 명확해집니다. 이적 당시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2,650만 달러, 하나로 약 383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사커 29년 역사상 최고액이었잖아요. 네, 기록적인 금액이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미국 현지 언론조차 의문을 표했습니다. 30대 아시아 선수에게 리그 역사상 최고액을 투자하는 게 과연 재무적으로 타당한가? 라고요. 초기 투자 비용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런 의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ROI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현상을 가장 날카롭게 짚어낸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오, 베컴이요? 네, 베컴 본인이 과거 자신의 이적을 통해서 미국 축구 시장의 규모 자체를 팽창시켰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베컴이 이번 이적을 두고 리오넬 메시의 미국 진출에 버금가는 대지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시급의 지진이다. 엄청난 찬하네요. 그러면서 손흥민은 90분짜리 경기를 할리우드 영화로 만들며
수백만의 아시아 관광객들을 캘리포니아로 직접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라는 비유가 정말 LA답네요. 실제로 포브스에서 발행한 경제 분석 리포트가 베컴의 주장을 아주 구체적인 시치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LAFC와 로스앤젤레스 지역 경제에 창출하는 연간 부가가치가 최소 1억 달러. 1억 달러요? 네, 하나로 약 1,3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수익 구조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유니폼 몇 장 더 팔고 티켓 수익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1억 달러라는 수치는 아주 복합적인 수익 모델에서 나옵니다. 우선 아시아 전역으로 송출되는 중개권료 상승분이 어마어마하고요. 글로벌 배송을 통해 팔려나가는 굿즈 수익,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기 위해 LA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항공, 숙박, 외식 소비가 결합된 관광 유발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시아 소비자를 타겟으로 삼는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앞다투어 맺는 로컬 스폰서십 계약까지 더해지니까요. 그렇죠. 포브스가 2,650만 달러의 이적률을 두고 스포츠 역사상 가장 훌륭한 거래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 선수가 거대한 경제적 생태계 자체를 창출해냈기 때문이죠. 초기 이적료 383억 원이 연간 1,300억 원의 파생 가치를 낳는 거대한 비즈니스 생태계로 변모한 거네요. 청취자님, 이 거대한 상업적, 문화적 흐름이 가시적으로 폭발하는 이벤트가 바로 다가오는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산호제 어스케이크스와의 홈 경기전 펼쳐질 행사 말씀이시죠? 네, 비모 스타디움 외곽에서 서울 팬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구단의 공식 발표가 있었죠. 이 행사 기획안을 보면 단순히 불고기 덮밥이나 떡볶이를 파는 수준의 푸드트럭 행사가 아닙니다. 스케일이 다르더군요. 푸른 눈의 미국 현지 팬들이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체험하고 한글이 디자인된 한정판 포스터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풍경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청취자님, 스포츠라는 매개체가 어떻게 물리적인 거리를 지워버리고 태평양을 건너 강력한 문화적 다리가 되는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시는 겁니다. LAFC의 레리 프리드먼 사장이 앞서 언급했던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말의 실체가 바로 이 페스티벌에서 구현되는 거라고 봅니다. 스포츠가 경기장 안의 승패를 가르는 경쟁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대륙의 사람과 사람, 또 도시와 도시의 문화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다리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죠. 자, 오늘 저희가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로 깨어보았는데요. 결국 한 개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발목을 다쳐도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와 제가 쉴 자리는 없습니다 라며 헌신하는 태도. 그리고 유소녀 선수의 신발끈을 묵묵히 묶어주는 따뜻하고 디테일한 리더십. 피치 위에서는 기꺼이 3명의 수비수를 달고 뛰어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그 이타적인 전술 소화력까지 이 모든 미시적인 태도들이 톱니바퀴처럼 결합되어서 결국 미국 거대 스포츠 자본의 마케팅 방향성이라는 거시적인 시스템마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파급력이죠. 이런 데이터를 접할 때면 청취자님께 꼭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서 있는 일상이나 직장이라는 각자의 경기장에서 당신의 태도와 헌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들이 개인의 태도에 대한 좋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죠. 다만 오늘 논의된 이 거시적인 경제지표와 문화적 연결 현상을 토대로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구조적인 질문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질문이요? 어떤 건가요? 우리는 지금 한 탁월한 개인의 역량이 도시와 대륙을 잇는 거대한 현상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훗날 손흥민 선수가 은퇴하게 된다면 이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스포츠 시장과 아시아 팬덤, 그리고 서울과 LA를 잇는 이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강력한 연결고리는 자생력을 갖고 하나의 확고한 시스템으로 살아남게 될까요? 아니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름답지만 압도적인 개인의 족적으로만 남고 서서히 소멸하게 될까요? 이 현상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영구적인 문화적 다리로 남기 위해 축구계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제공된 자료들의 논의를 한 단계 더 확장하는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개인의 탁월함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붐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인가?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전술적, 경제적 데이터들과 마지막에 던져진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이 속한 산업이나 관심 분야에 대입해 탐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주 유의미한 생각거리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자료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우고 새로운 시각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